건담 더불어 일부 시점, 솔레스탈 비잉은 전 세계를 향한 무력 개입을 위해 총 4개의 건담을 운용합니다. 각 건담들은 각자만의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매력적인 기체들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더불어 일부에 등장하는 건담들 중 저격용 라이플을 사용하는 장거리 포격용 건담 듀나메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담 듀나메스는 더불어 일부 시점에 등장하여 마이스터 중 한 명인 로곤 스트라토스가 탑승하는 기체입니다. 저격용 라이플을 사용한 장거리 포격이 주 목적이며 심지어 지상에서 우주로의 저격까지 가능할 정도로 3세대 건담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건담이죠. 먼 거리의 상대를 사격하는 저격을 위해선 총기의 정확성, 사수의 기량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시야 확보, 관측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실제 저격수의 옆에는 항상 관측수가 붙어 다닐 정도니까요. 이는 더불어 세계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듀나메스의 프로토타입이자 2세대 건담인 사달수드는 전투가 아닌 감지 기능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체였죠. 최초의 건담인 5건담의 성공적인 실험 이후 이오리아가 설계한 4개의 건담 중 저격을 위한 건담을 준비하던 솔레스탈 비잉은 예상 외의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오리아가 설계한 저격용 건담엔 센서류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신을 방해하는 지엔 입자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의 센서들 또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해 솔레스탈 비잉은 자체적인 다양한 센서들을 개발하였고 이 센서들을 시험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가 바로 건담 사달수드입니다. 건담 사달수드엔 양쪽 어깨, 무릎, 머리, 가슴을 포함하여 전신에 수많은 센서들이 탑재되었습니다. 다만 지엔 입자의 방해 효과로 인해 후방엔 추진 장치에 2개만 탑재되죠. 하지만 이 2개조차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지엔 입자의 간섭을 줄이는 우회 장치가 장비됩니다. 사달수드는 탑재된 센서들을 많은 상황에서 시험하기 위해 대기권, 우주, 수중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특히 수중에서의 사용을 위해 수압의 높은 저항력을 가지게 되었죠. 애초에 사달수드라는 이름 자체가 물병 자리의 별 중 가장 밝은 별인 사달수드에서 따온 것입니다. 건담 사달수드는 탑재된 많은 센서를 통해 먼 거리에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 탑재된 헤드 안테나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들을 본부로 전달하고 본부는 다른 정보들을 사달수드에게 전달하는 등 전장에서의 중계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죠. 사달수드에서 발전된 센서 기술은 이후 후계기인 듀나메스뿐 아니라 다른 3세대 건담들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건담 사달수드는 센서를 시험하기 위해 제작한 비전투형 기체였기 때문에 전투에 투입하기엔 상당히 애매한 기체였습니다. 전신의 센서로 인해 방어력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양쪽 어깨에 센서 실드가 장비되긴 하지만 이 친구들 또한 센서가 주 기능이라 방어력은 떨어졌죠. 애초에 비전투형 기체다 보니 무장 또한 취약합니다. 전용 실탄화기인 리볼버 바주카는 5발밖에 사격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고 기본 무장인 빔사벨 또한 기체 자체의 방어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접근전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달수드는 시험 운행 당시 2세대 건담 중 가장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건담 아스트레아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사달수드엔 데이터상으로 존재하던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하나요가 탑승하고 아스트레아와 함께 여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AEU의 기술자인 이안 바스티와 국경 없는 의사회로 활동하던 조이스 모레노를 영입하게 되죠. 이후 사달수드는 센서 실드를 추가하여 방어력을 강화한 기체인 타입 F로 개조되고 솔레스탈 비잉의 서포트 조직 페레슈테가 운용합니다. 사달수드에서 발전된 센서 기술은 다른 3세대 건담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으로 검증되었고 덕분에 솔레스탈 비잉의 기술자들은 당초 계획되었던 적용용 건담을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기체가 바로 건담 듀나메스였죠. 이전 사달수드에서 문제가 되었던 낮은 방어력은 많은 센서 장비들을 간략화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먼 거리를 정확히 사격할 수 있는 저격용 빔 라이플이 기본 장비되어 공격력 또한 상승했습니다. 듀나메스는 블레이드 안테나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건 카메라 모드라는 전용 카메라 아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를 저격용 라이플에 탑재된 센서와 연동시켜 먼 거리를 저격할 수 있는 것이죠. 건 카메라 모드 상태로 변형한다면 조종석 내에 라이플형 컨트롤러가 활성화되어 파일럿이 저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의 파일럿은 기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조종석의 하루에게 기체의 컨트롤과 회피 운동까지 맡기게 되죠. 참고로 조종석 내의 라이플형 컨트롤러는 외부의 다른 장비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나메스의 저격용 빔 라이플은 앞서 설명했듯 자체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먼 거리를 저격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연사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거리가 매우 길며 정확성 또한 뛰어나고 한 번의 사격으로 정모 불스트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거기다 다양한 자세에서의 사격을 위해 총신 아래에 총을 거치할 수 있는 바이포드가 부착되어 있죠. 총기 옆면에 추가적인 손잡이가 존재하여 그냥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다른 장비를 사용할 때는 어깨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주무기인 저격용 빔 라이플은 장거리의 적을 저격하는 데는 매우 뛰어났지만 근거리 전투에선 전혀 활용할 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듀나메스엔 중장거리, 근거리 전투를 위한 여러 추가 무장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중거리 전투용 옵션 장비, 빔 피스톨은 저격용 라이플에 비해 화력은 약하지만 빠른 사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양쪽 다리에 장착된 전용 홀스터에 수납할 수 있어 휴대가 매우 간편했습니다. 거기다 라이플에 비해 약한 것이지 일부 시점의 모빌스트들은 간단히 파괴할 수 있죠. 프로토타입인 사달수도에 비해 방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3세대 건담의 표준 무장인 빔 사벨 또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격이란 역할로 인해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만 그라함, 서셰스 같은 파일럿들을 상대로 위급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이외에도 양쪽 무릎과 프런트 스커트 부분에 다수의 GM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이 미사일들은 표적에 명중하여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내부의 GN 입자를 살포하여 내부부터 우그러뜨리는 형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연히 잔탄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빔사벨로도 대응할 수 없는 위급한 시기에 사용합니다. 사달수도의 양쪽 어깨에 장착되었던 센서 실드는 듀나메스에도 비슷하게 개성됩니다. 일부 6화 시점에 강화 장비로 등장하는 GN 풀실드는 듀나메스의 부족한 방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옵션 장비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용할 예정인 장비였지만 실드의 경량화, 에너지 균형 문제로 인해 제작 일정이 늦어진 장비죠. 표면에 GN 입자가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점 양상기들의 공격은 가볍게 막아낼 수 있으며 어깨의 프레임이 개별 관절화되어 있고 실드가 부분적으로 변형할 수 있어 거대한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움직임이 크게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실드를 회전하여 기체 전면, 옆면을 보호할 수 있고 실드를 변형하는 것으로 전면 전개된 상태에서도 피스톨을 사용할 수도 있죠. 다른 3세대 건담들이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듀나메스 또한 특별한 무장이 있는데요. 듀나메스의 저격 능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초고도 포격 장비는 지상에서 대기권을 넘어 우주까지 저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저격용 라이플에 비해 화력과 정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여 지상에서 우주에 표류하는 중력 블록을 정확히 끊어놓는 활약을 하죠. 상당히 사기적인 장비로 보이지만 당연히 그에 동반하는 단점들이 많습니다. 초고도 포격 장비는 듀나메스의 태양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입자량을 소모했고 때문에 외부의 대형 컨덴서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해야 했으며 재사격까지 20초 이상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각종 망원 장비, 센서 등이 추가되어 장비 자체도 거대해졌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고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큐리오스의 테일 유닛을 등 뒤에 부착했죠. 이는 자연스럽게 듀나메스의 기동력 저하로 이어졌고 엄청난 화력의 빔을 발사한 이후 재빠르게 자리를 이탈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는 무시 못할 단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거기다 기상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엑시아의 도움을 받았듯이 단독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이 장비의 활용 난이도가 당시 솔레스타일 비잉의 장비들 중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점 최고의 파일럿 중 한 명인 닐 디란디가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한 운용이 가능했지만 아마 다른 파일럿이었다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장비가 전투에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고도 저격 장비는 작중에서 총 2번 사용되는데요. 알렐루야의 인명구조 활동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외전에서 발생한 유성의 밤 사건에서 다른 건담들의 추가 장비들과 함께 사용되는 등 인명구조 활동에서만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 장비는 나드레와 동급 수준의 비밀병기였고 당시 사용되어선 안 될 장비였다고 이후 비판받게 됩니다. 여러 제약은 있었지만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장비가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장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듀나메스를 포함한 작중 등장하는 건담들은 우주, 지상, 공중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중에서는 인간형 모빌스트의 특성상 수중형 모빌 아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중 전투를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듀나메스에 추가 장비를 부착한 것이 바로 듀나메스 톨피도입니다. 듀나메스 톨피도는 수중에서 전투를 펼치는 것이 아닌 수면 위에서 어뢰를 발사하여 수중의 적을 격파한다는 특이한 개념으로 제작된 장비인데요. 톨피도 장비에 포함된 저격용 화기 DG-014는 수중으로 GN 어뢰를 발사하여 적의 수중 모빌 아머를 격파하는 장비입니다. 이때 발사하는 어뢰는 앞서 설명한 GN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적을 내부 붕괴시키며 파괴하죠. 이를 사용하기 위해 DG-014에는 추가적인 센서가 장착되었고 듀나메스의 왼쪽 어깨엔 음파 탐지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나가 추가되었으며 헤드 유닛에도 장거리 시야를 강화하기 위한 고글이 부착됩니다. 듀나메스 톨피도는 인여견의 궤도 엘리베이터를 둘러싼 인여견군과 테러리스트 사이 분쟁에 투입되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력 개입을 하지만 센서의 성능이 부족하여 수중활동 능력이 좋은 사달수드의 보조를 받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간신히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후 유사 태양로 탑재기인 징크스가 보급되고 눈을 부상당해 저격이 불가능해진 로고는 지에남즈 타입 D를 지급받아 전투에 참여하는데요. 지에남즈 타입 D는 건담 라지엘과 지원기인 지엔 셰퍼를 바탕으로 초고도 포격 장비의 컨셉이 추가된 장비입니다. 장거리 목표를 사격할 수 있는 트윈 라이플과 큐리오스의 테일 유닛에서 영감을 얻은 대형 미사일 컨테이너,
강한 화력의 빔을 발사하는 두 문의 캐논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기체 외부의 날개형 안테나를 통해 자체적인 GM 필드 또한 생성할 수 있죠. 미사일 컨테이너로 다수의 징크스를 격추시키고 두 번의 사격으로 함선 두 척을 격침시키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압도적인 활약을 하지만 큰 동체에 비해 방어력은 별로인지 스론의 쯔바이의 빔 몇 번에 허무하게 파괴됩니다. 작중 보여준 활약상과 거대 모비라머에 대한 로망으로 인해 짧은 등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장비이지만 2부 시점에서는 건담들의 무장이 늘어나고 강습 능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후엔 어느 진영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듀나메스의 파일럿인 1부 시점의 로곤 스트라토스, 닐 디란디는 어렸을 적부터 스포츠 사격으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사격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서셰스가 주도한 테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솔레스탈 비잉에게 스카우트된 인물입니다. 3세대 건담 마이스터 중 가장 먼저 입단하여 파일럿 교육을 가장 오래 받았기 때문에 조종과 사격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전술, 모빌스의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마이스터들 사이에선 리더격으로 활동했고 듀나메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안에게 여러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했죠. 이후 이 제안들은 4세대 건담인 켈딤을 제작하는 데 적극 활용됩니다. 건담 마이스터들 중 가장 연장자이고 작중 많은 인물들이 잘 따르지만 후반부의 전투에서 눈에 큰 부상을 입고 무리하게 출격하여 서셰스와 전투를 벌이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큰 폭발에 휘말려 확인 사살까지 당한 듯 했지만 이후 1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고농도 입자를 맞고 입자화하여 살아있었다는 우주세기스러운 흠존무한 설정이 생기기도 했죠. 서셰스와의 전투에서 반파된 듀나메스는 4세대 건담인 켈딤의 개발 이전까지 살아남은 티에리아에 의해 여러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테스트된 특수 급수무장 사가의 데이터는 켈딤 건담 사가로 계승되어 정식 채용되기도 하죠. 이후 극장판 시점에선 듀나메스 리페어로 개수되어 알렐리아와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 잠시 투입됩니다. 이때 오리지널 태양로는 5세대 건담인 사바냐에 장착된 상태였기 때문에 GN 콘덴서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기존 후방에 2개 부착되었던 GN 버니어가 4개로 증설되었고 풀실드 또한 클리어 신소재를 사용하여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어깨의 라이플을 수납하던 기존의 듀나메스와는 달리 후방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교체되었죠. 참고로 극장판 시점의 솔레스탈 비잉은 궤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건담을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상 미션에서 사용되던 듀나메스 리페어가 투입된 것입니다. 에르스 대전이 종전된 극장판 이후 시점엔 듀나메스 리페어 3로 개수되어 티에리아 아대의 복제 이노베이드, 레티시아 아대가 탑승합니다. 버체와 듀나메스를 섞어놓은 듯한 외형처럼 각각의 특성 또한 공유하는데요. 버체가 사용하던 것의 발전형인 GN 바주카가 주 무장이며 듀나메스의 풀실드는 GN 필드를 형성하고 추력까지 얻을 수 있게끔 개조되었죠. 3세대 건담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것 같지만 5세대 건담들의 여러 발전된 기술들이 사용되어 유사 태양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거리 지원, 근접전 성능까지 가진 범용성 높은 기체가 될 수 있었죠. 더불어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면 주역 건담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은 기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